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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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저기 청안보살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남선이 얼굴이 안 보여요. 2016년 1월부터 오늘 이제 이 말 한마디 2부 둘째 마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1월 그 신정 지나고 나서 1월부터는 새말기, 화요일 저녁은 새말기가 다시 들어가고 요거 이 말 한마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은 처음부터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많이 주위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녁에 그 주말 토요 정진을 했는데 뭐 12월이니까 좀 바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오시는 분은 뭐 경주에서 이혜리 씨, 대구에서 묘강보살님, 울산에서 일공거사님 이렇게 멀리서도 다 와주셨습니다. 그 주말 토요 정진하고 동학예 정진은 매우 중요한 공부 기회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참 시간 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참 발심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 발심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정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쩌냐도 얘기했지만 다음에 이러다가 보면 안광이 낙지할 때라, 섣달 금음날이라, 죽을 때라, 다음에 하다가 보면 죽을 때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늘 있는 것 같지만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기회는 잡아야 기회입니다. 잡지 않은 기회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문자를 보낸 거는 오늘 정진 13일째입니다. 결사 347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아까 진정심이 감사 노트를 쓰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감사 노트를 쓰면 진정심 말에 의하면 받아들임이 된다고 하네요. 받아들임이 된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받아들임이 되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정말 좋은, 참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면은 어째 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진정심이 받아들임이 된다. 받아들임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감사 노트를 쓰시지 않는 분은 꼭 이 말씀을 꼭 깊이 새겨서 꼭 감사 노트를 한 줄 쓰는 거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계기가 되면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안 쓰고 못 빼기지 뭐 써야만 되는, 그럴 때 되면 몰라도 이렇게 평온할 때 쓴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꼭 써봅시다. 진짜 나는, 진짜 나, 우리가 말하는 진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 지금 우리가 금방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것이 진짜 나거든.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거든. 왜? 몸뚱이는 계속 아기 때부터 이렇게 변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불구덩이나 흙구덩이 가버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변화의 과정이거든. 나는 것도 변하고 죽는 것도 변화라. 근데 사람들은 나는 것과 죽는 것을 엉뚱하게 생각해. 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죽는 거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난다, 죽는다는 것은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변화하는 과정. 그래서 변화다, 죽는 것도 변화다. 그래서 진짜 나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선 직접적인 경험이라.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요? 머리로 공부를 자꾸 해요. 머리로 공부를. 그런데 이거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선 직접적인 경험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딸기 맛이 어떻다 저렇다 100번 그냥 책이 한 권이 다 되도록 설명을 해도 딸기 맛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딸기 맛 알 수 있어요? 한 입 탁 비워 물면 딸기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 딸기 맛은 이렇다 저렇다 쭉 나열한 거를 보고 자꾸 안다고 착각을 해. 그거를. 이런 착각 속에 있다. 그걸 안다고 해. 나열되어 있는,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다고 착각을 한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딸기를 가서 사서 입에 물어봐야 되지요. 먹어봐야 되지요. 그게 진짜 딸기 맛이에요. 어떤 말이나 글도 그것을 나타낼 수 없다. 그 맛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묘사로는, 말이나 글로는. 직접 체험이 아니고는. 그럼 나도 만약에 딸기 맛을 딱 먹어봤어. 그러면은 진정심한테 야, 딸기 맛 이렇더라 말하면 진정심이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는 깨달음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는
지식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공부다. 이 우리가 하는 지금 공부는 어떻게 깨달을래? 어떻게 깨달을래?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우리가 세상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방아착해라. 좋은 말이요, 전부. 남순씨 그렇죠? 마음을 비워라. 되게 좋은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나요? 마음을 비워라. 말은 참 좋아요.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 건데? 왜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건데? why와 how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운다 이러면은 비운다 이러고 그냥 그 사람도 끝이 나버려. 어떻게? 왜? 이게 없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부는. 자,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몇 페이지 하는 거죠? 157쪽이죠? 그렇죠? 156쪽 밑에 백봉 선생님 저기 무령거사님하고 묘강보살라고 할까요? 예. 156쪽 밑에 백봉거사님부터 읽어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 넘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여 전부 색임놀이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색임놀이를 안 하면 곳곳마다 도리도여, 곳곳마다 공덕자리여, 곳곳마다 복덕자리여. 어디 걸림이 없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만 서로 좋아. 그러나 분별하면 옆에 앉은 꼴도 보기 싫어. 가도 끝없는 이 호호막막한 허공을 자기가 갈라놓고 있어. 저 녀석 보기 싫은데 꼭 내 옆에 와서 앉네. 저놈 보기 싫다는 장벽이 하나 가려져서 일이 돼버려. 자기 자신이 장벽으로 막는 것 아니여?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 분별 넘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야. 전부 색임놀이요. 요 색임. 백봉쌤은 요걸 색이다 라고 얘기를 생각 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색수상행시가 있죠. 색수. 요거는 지금 상. 행. 식. 이렇게 됩니다. 요 색은 우리 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다 라고 할 때는 몸과 요 정신작용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 수는 우리의 눈하고 요 있는 형체,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이래서 이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요 상은 뭐냐면은 요거를 백봉 선생님은 색임이라고 해요. 색임. 수 되는 동시에 상이 달라붙어 이렇게. 그냥 달라붙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소리가 나거나 하면 소리가 나네? 그냥 보이네? 아니, 눈 뜨면 보이고 그냥 있어도 소리는 들리거든요. 지금 내가 소리를 들어야지, 뭘 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요. 눈만 뜨면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들리는데 요 상이라는 건 그렇게 딱 감촉이 접촉되는 동시에 좋다 나쁘다 요게 그냥 달라붙어 버려. 이걸 뭐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못 느껴. 우리는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못 느껴. 저기 어제 묘강 어떤 거? 그렇지? 뭐 여기 컵이다. 그러면 여기 따뜻해 지금. 따뜻하면 따뜻한 것을 온전히 그냥 느끼면 좋은데 따뜻하니까 좋다라는 것이 그냥 막 또 더울 때는 따뜻하니까 싫다라는 것이 그냥 또 금방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니까 수에서 상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도인이 사는 법이라고 한다. 깨달은 분은 이 상자가 안 들러붙어요. 여기다. 수 하는 데서 이것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해. 자꾸 해.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딱 고정이 돼버려요. 아까 저기 그 해가 대사님 아까 저기 선배님 얘기하셨던데 해가 대사님이 발심을 해서 달마 대사를 보러 갔는데 어디 여기 딱 잘랐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승이 왼팔이 없으시니까 전부 다 오른팔로 해서 이렇게 절을 했다는데 그게 뭐 천년이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이렇게 한 줄 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본래 있던 것이 아닌데 오랜 습관과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 하나의 지식과 아르마리로서 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고정관념이 생겨버려. 그래서 여기 정법이 돼버려. 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요새 와서 많이 하죠. 아까 지금 말한 변화와 혁신. 그건 뭐냐면 이게 본래 정법이 아니었어. 본래 뭐였어? 무유정법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하다가 보니 정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죠.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색임놀이를 안 하면 그냥 곳곳마다 보리도고 곳곳마다 공덕자리고 곳곳마다 복덕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 이제 수까지가 사람 처음 만났네? 그러면은 좋다 나쁘다 생각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선입관념에 저는 밉다 하고 상이 벌써 딱 되려면 행이 옆에 앉아도 싫은 거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장벽을 쳐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참 겁나는 겁니다. 전부 자기 마음놀이요. 그러니 이 세간사는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성면 도리로 본다면 지구도 우리가 만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옥도 다 여러분이 만든 것 아닌가?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것이니 그거 말할 것이 없어.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도 속상하지 않고 저렇게 해도 속상하지 않아. 이러면 나의 법신을 딱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내 마음 타령이에요. 예, 전부 저의 마음 씀씀이입니다. 지금 오늘 남선 씨는 처음 오셔서 어이구 지구도 내가 만들고 역계색계 무색계 천당 역계색계 무색계는 이게 불교 용어라 잘 모르게 천당 지옥은 알 거예요. 천당 지옥도 다 내가 만들었다. 근데 그 밑에 더 대단한 것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된다고 한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게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지. 그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를 나투는 바탕짜리 진짜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세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선 씨도 그렇죠?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몸뚱이가 남선시보고 몸뚱이가 당신 것이야.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그러면 누가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나요? 예? 머리에서. 그럼 머리가 뇌에서요? 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뇌가 고장이 나면 뇌라는 것도 자각이 안 될걸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나요? 먹고 입고 이렇게 하는 그것만 있겠죠. 내다 어쩌다 이는 그런 마음이 없겠죠. 이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뇌를 다쳤다거나 또는 내가 죽어버렸다거나 몸뚱이가 죽어버렸다.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0살 난 사람은, 100살에 죽은 사람은 100년 동안 내가 있었네? 근데 금방 나서 죽는 애도 있어. 금방 나서 1일 만에 죽었어. 그러면 얘는 내가 1일밖에 없었네?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100년 산 사람도 생명이에요. 지금 1일만 산 아기도 생명이에요. 생명의 면으로 보면 바퀴벌레도 생명이고 구더기도 생명이에요. 파리도 생명이고 내 생명하고 그 곤충들 생명, 소말, 개, 돼지 할 거 없이 모든 생명들이 다 평등한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더 있고 덜 있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뭐예요? 요 생명이 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진짜 나. 진짜 나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머리가 뻥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모습을 다 놔두었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옥 이런 것이 전부 지구, 태양 이런 것이 전부 모습이거든. 모습이 다 누가 만들었다? 바탕이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전부 다 내 품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임, 우리 진정심이 말하는 받아들임이 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한다. 그러면은 나의 법신을 딱 찾아갈 수 있다고 했네요. 그러면 내 법신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어. 이해리 보살님, 이게 뭔 말이 돼요? 뭔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만 이렇게 잠재워지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바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식이 어쨌다고 그 의식을 잠재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항상 모두가 나라는 엉뚱한 생각을 항상 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다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지요. 자꾸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하니까 분별만 놓으면 내 법신을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절대로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아서는 안 돼요.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으면 고동 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예요. 실은 그놈이 태평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실은 그놈이 지구에 있으면서도, 실은 그놈이 허공에 있으면서도 태평양도 모르고 허공도 모르고 지구도 몰라.
고동 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명예라는 고동 껍질에 들어앉아 돈이라는 고동 껍질에 들어앉아 채통이라는 고동 껍질에 들어앉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고동 껍질에 들어앉아 내 집안 어찌해야 되겠다는 고동 껍질에 들어앉아 죽으면 어디 가야 되겠다 해서 묘를 만드는 고동 껍질에 들어앉아 고동 껍질 수천만 개야. 하나만 해도 답답한데 1000개, 10,000개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서 뱅뱅 도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그렇다면 완전히 고동 껍질을 벗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예. 여기 이제 고동 껍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분별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고동 껍질 중에서 제일 울트라 캡션 고동 껍질이 선배님 뭡니까? 예. 나다. 이 몸뚱이가 내다. 그래서 몸뚱이 속에 쏙 들어가. 몸뚱이가 고동 껍질에 쏙 들어가서 그걸 내라고 해. 자꾸만.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몸뚱이 변하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 몸뚱이가 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먼저. 알고 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알아야지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순 씨 오늘 처음 듣지만은 이 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한테 물으면 동그란 시멘트 우물안 개구리는 하늘이 동그랗다고 그러고 네모난 우물안 개구리는 하늘이 네모나가 났다고 해. 그러면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나라고 해. 또 진정심은 진정심 몸을 보고 자기라고 해.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이해는 되지만 심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고동 껍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그 고동 껍질을 전부 편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나는 고동 껍질을 벗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00명 이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고동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탈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꿉니까? 눈의 기관이 약해지고 귀의 기관이 약해지고 입의 기관이 약해지고 모든 마음이 경계에 다 찔려서 나오는데 경계에 다 찔리는 것이 싹 없어지면 고동 껍질에 들어앉는 습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돼지식으로 가야 하느냐? 개로 태어나느냐? 뱀으로 태어나느냐? 개미로 태어나느냐? 자기는 모르거든. 습성대로 가. 미련해도 부지런하면 개미의 몸을 받거든. 새김에서 수천만억 세계가 나오는 거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자, 내가 맨날 습성을 가지고 있어. 죽기 전에도 이 몸 요대로 가지고 어떻게 돼지 마음 쓰면 그냥 돼지지. 그냥 돼지예요. 돼지 사람이야, 돼지 사람. 우리 왜 그거 영화 보면은 동물들을 의인화해가지고 많은 이런 그 작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의 의인화를 할 때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부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내가 되게 욕심이 많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러면은 요 몸 요대로 가지고 그냥 돼지라, 돼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껍데기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는 짓이 돼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을 딱 벗어버리면 그냥 돼지가 되는 거지 뭐.
메릿이 당연한 거 아니가? 그래서 12띠 중에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띠도 어. 자기가 옛날에 가장 많이 살았던 동물을 그래, 진짜요? 뒤에 들렸어요? 그것도 새로운 학설이네. 그게 이제 그분은 숙명통이 열린 분인데 네.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띠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뭐요? 그띠 없는 거는 상관이 없이 음. 이게 띠라는 게 이제 옛날에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동물의 상징이 각 습성을 음. 상징한대요. 그렇구나. 호랑이는 용맹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도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개들은 무리 지어 다니니까 무리로 다니고 그런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 해에 띠로 태어나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네. 그렇죠. 그러면 거사님은 무슨 띠입니까? 예. 말띠. 맞아. 우리 말띠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 별로 안 좋아합니까? 말띠가 행동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럼 2마리 한번 띄워봅시다. 그렇구나. 그러면 남선 씨는 무슨 띠예요? 쥐띠. 거사님하고 무령거사님하고 그거네요. 동기동창이네요. 그렇구나. 그것도 말 된다,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금 요거를 일단 여기서 이것을 접겠습니다. 여기서 요 뒤에 한 번만 보십시오. 죄와 저번에 화요일 날 저녁에 한번 요 부분을 한 적이 있는데 업과 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76조. 업과 참회. 자,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냐면 말하는 그놈도 공성이다. 허공이란 말은 공성이란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놈이다. 듣는 그놈도 허공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이니 지옥이니 극락세계니 전부 공성이다. 거기서 일체 만법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이 이상 몰라. 이 이상 더 알래야 알 것이 없어. 다만 신통조화를 이루는 거, 그거는 별 문제야. 부처님께서 법을 굴리시는 거는 별 문제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본래 공성이고 또한 일체 만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왜 그 이치를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본래 그것이 다 해서 우리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가? 우리는 업이 있어서 완전하게 이것이 허공성이다. 없다는 것이 잘 안 돼. 업이 어떻게 해서 업이 생길까요? 업이. 거사님, 업이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습관. 예. 습관으로 생기는데 그 습관은 무엇에 의해서 습관이 생깁니까? 생각, 예. 색인과 반복, 예. 집착 이런 거.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업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라는 게 있어. 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업이 생기려면 내라는 것이 있어. 업이. 내라는 것이 없으면 업이 안 생기겠죠. 그렇죠. 예? 아상.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이 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많은 그 모든 곳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의지가 작용을 해요. 의지가 작용. 뭐 의지 안에는 뭐 생각도 있겠고, 뭐 습관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의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하면 의지라고 표현은 안 하지요. 그래서 내라는 것이 있어. 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묘광아.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묘광이가 지금 연극을 해. 연극을 할 때 내가 있다라는 말은 연극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 질문이 별로 안 좋지? 내가 있다는 것은 연극을 할 때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대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인고? 나 아닌 남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분별을 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연극을 하는 주체가 있다는 말이지. 늘 얘기하지만 행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주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연극을 하는 행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행위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주체가 있으면 뭐가 있다? 대상이 있지, 객체가. 그래서 늘 이 의지라는 것 속에는, 나라는 것 속에는 뭐가 있다? 늘 행위자가 있다. 주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체가 있으면 반드시 객체가 있겠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둘러본다라고 해요. 이법이라고 해요. 이법. 그래서 문수살이 문질품에 이제 우리 동계정진이 할 건데 이법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있어요. 이법이란 무엇입니까? 안과 밖을 보는 것을, 안을 보고 밖을 보는 것을 이법이라 한다. 안을 보고 밖을 보는 것을 이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와 나 아닌 그렇지. 여기 본래 모든 생명은 하나라. 100년 산 사람이나 1년 산 사람이나 바퀴벌레나 소나 개나 돼지나 생명이 전부 하나라. 아주 평등선상이야. 그런데 평등선상인 곳에 무엇을 지어? 내다 딱 해. 경계를 딱 줘버려. 내다! 주체가 생겨. 그러면 왜? 여기 안이 돼. 안, 나. 밖은 너. 이렇게. 이것을 이법이라고 해요. 안을 보고 밖을 보는 것을 이법이라고 합니다. 두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두 법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업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런데 이 법을 여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문수살이 보살이 유마일 거사에게 이 법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법을 벗어납니까? 안과 밖을 보는 것을 벗어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있어요.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나다, 너다 라는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문수살이 문질품에 나와 있어요. 그 유마일거사가.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안과 밖, 나와 너를 분별하는 것을 그만두려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소신껏 한 번씩 말해봅시다. 우리 저기 예리 씨부터 한번 말해볼까?
경계를 안 지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경계를 어떻게 해야 안 짓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경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요 경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요? 모습공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습 공식. 그렇지. 부처님 사법인이니까 모습 공식을 하면 되지.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경계를 안 짓게 되는 겁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모습 공식이죠. 그러면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길래 이 경계를 안 짓게 된다는 겁니까? 모습공식을 하면은 어, 나와 너라고 하는 어. 그 분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예. 그렇죠. 분별에서 벗어난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하면 제사람 말할 게 없으니까 한 표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묘광기는 그렇게 되면 행위자와 대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이것도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 뭐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할까 그냥? 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무량거사입니다. 분별 자체가 허망한 것임을 알면 되죠. 아, 분별 자체가 허망한 것임을 안다. 분별이 공한 것임을 안다. 그죠? 이걸 허망한 것인 줄 안다. 자, 그 다음 진정심만. 내가 빈 거를 알고 너도 빈 거를 알면 둘 다 비었으니까 전부 하나가 돼. 그렇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까 저기 묘강이도 그런 뜻이가 공하다는 뜻이지. 네. 그럼 여기 한 표 더. 그 다음에 두 표라고 해야 되나? 저기 거사님은요. 시공간에 끊어진다. 시공간이 끊어졌어. 시공간이 끊어졌다. 그 다음에 일본 거사님. 다 가짜다. 다 가짜다. 나도 가짜, 너도 가짜니까 하나가 된다.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요? 2번에 넣어야 돼요? 3번에 넣어야 돼요? 3번. 2번이요. 공하다는 데 넣어야 될 거야. 공하다는데. 네. 그러니까 오야 마음이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모습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습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번에 해야 되네요. 네? 글쎄요. 방아쳐 간다는 말인가요? 네, 내려놓는다. 여기 유마일거사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참 청원이 안 했네. 내가 이미 분별 속에 있구나. 내가 이미 분별 여부가 내가 분별하는. 그럼 여기 2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그 뜻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유마일 거사님은 이법을 그걸 벗어나는 법이 경계를 짓지 않는 법이 무소득이라고. 얻을 바 없음. 얻을 바 없음. 얻을 바 없음이 곧 이법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얻을 바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재밌지 않냐? 나다 너다 이러면 얻을 바가 되게 있거든. 나라고 하면 벌써 얻을 것이 많거든. 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공하다라는 거 다 들어가지요. 여기 얻을 바 없다라는 게. 그래서 유마이거 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이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얻을 바 없음을 말한다. 나다 너다 하는데 얻을 바 없으면은 얻을 바 없네. 국물도 안 생기는데 뭐 나다 너다 할 거 없지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동계정진 때 문수사리 문질품을 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의지가 작용을 해요. 의지가 작용을 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고착화가 된다. 이게 고착화. 그런데 처음부터 의지라는 것이 전도된 거죠. 이미 오염돼 버린 거죠. 왜? 나라는 것이 본래 비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빈 나가 행한 것이 그것도 빈 거지. 지은 것도. 그렇게 했을 때 업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업과 참회에서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리에 요달해야 업이 녹는다. 177쪽에. 그래서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이랬나 보다라고 해서 그 업을 녹이려고 하면 또 하나 똥바가지 더 뒤집어 쓴다. 우리 어쩌냐게 그런 말 한 거 있지? 할 때 무엇을 해결하려고 무엇이 일어났어. 그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에다가 내가 조작을 해버리면 그것이 틀어져. 그것이 지 길로 못 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온전히 그것대로 풀어지도록 놔두는 것이 지 길로 가서 잘 풀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말을 딱 들으면 그냥 답을 해야 돼, 우리는. 남순 씨 어때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하면은 몰라. 금방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정없이 답을 자꾸만 해. 답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될 때도 답을 해. 그러니까 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꼬여버려. 그냥.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더욱더 꼬여버린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 둘째 마디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첫째 마디 공부의 윤곽과 바탕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보면 15쪽을 보면 15쪽 16쪽을 보면 공부를 시작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것은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윤곽과 공부하는데 뭐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끝난다는 거. 이 허공으로서의 나에는 무척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